안녕하십니까. 세상 읽어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 오늘은 물밑에서 벌어지는 치열한 기싸움이라는 주제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한국 반도체의 대표 기업은 삼성과 하이닉스입니다. 아시다시피 메모리 최강은 삼성이었는데요. 올해 D램 시장에서 20%까지 커진 최고의 고사양 칩인 HBM에서는 하이닉스의 왕관을 내줬습니다. 사실 이게 부른 파장이 만만치 않은데요. HBM은 칩 시장을 송두리째 바꾸고 있습니다. 앞으로 AI 컴퓨팅에서 데이터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처리를 위한 메모리 중요성이 커지면서 기존의 GPU와 CPU만을 만들던 프로세서 업체와 메모리 업체 간 칩 시장의 패권을 두고 보이지 않는 기싸움이 치열해질 수밖에 없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삼성이 이 메모리 선두주자에서 탈락하면서 프로세서 업체가 운신의 폭이 훨씬 커졌습니다. 이 삼성의 경우는 메모리 칩 설계 파운드리를 모두 하고 있습니다. 칩의 설계와 조합이 중요한 시점에 이는 어마어마한 강점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HBM 초반 패권을 하이닉스에 내줌에 따라 모든 게 어그러졌습니다. 내년에 기술 개발이 마무리되는 HBM4부터는 GPU의 연산 일부를 수행하는 수준까지 HBM의 역할이 커지게 됩니다. 베이스 다이가 5나노에서 만들어지는 것이죠. 삼성은 자체적으로 HBM4를 다 만들 수 있지만 엔비디아의 HBM을 가장 많이 납품하는 하이닉스는 그렇지 않습니다. TSMC 5나노에서 베이스 다이를 만들어야 하는 것이죠. 이미 대만 언론은 TSMC가 HBM4에 들어가는 베이스 다이 수주로 메모리 모멘텀을 맞이하게 됐다는 식의 기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렇게 돌아가다 보니 TSMC와 하이닉스 간 TSMC와 마이크론 간 결합이 강고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 하이닉스는 한국의 대표 메모리 업체로서 최고의 파운드리 TSMC 간 그 R&D를 통해서 엔비디아의 확고한 탑티어로서 HBM 탑티어로서 위상을 공고히 가져가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삼성으로서는 HBM의 엔비디아 납품이 가능하더라도 아마 4분기까지는 올 4분기까지 3, 4분기까지는 가능하겠죠. 이것이 가능하더라도 종합 반도체 기업으로서 하이닉스와 TSMC의 집중 견제를 받아야 할 처지에 있습니다. 국려지책으로 삼성은 원스톱 서비스를 들고 나왔는데요. 원스톱 서비스는 영업의 구조 혁신에 가까운 것입니다. 일단 원스톱 서비스는 한마디로 삼성의 정체성을 극대화한 것이죠. AI 반도체는 크게 보면 GPU, CPU, NPU와 같은 프로세서와 HBM 등과 같은 메모리가 한 세트로 묶입니다. 삼성은 프로세서와 메모리를 직접 만들 수 있고 패키징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애플, 인텔 등 프로세서 업체들이 그 자신의 칩 제작을 삼성 파운드리에 맡기면 삼성은 전공정에서 웨이퍼에 이들 칩을 새기고 또 이런 칩을 잘라서 삼성이 직접 만든 메모리인 HBM을 후공정에서 삼성이 직접 만든 프로세서와 함께 패키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칩 제작은 TSMC에 맡기고 메모리는 하이닉스 마이크론에 맡기고 후공정은 TSMC나 TSMC의 설비 부족으로 엔코, 스필 같은 후공정 전문업체에 맡길 때 걸리는 시간보다 칩 생산에 걸리는 시간을 20% 이상 단축시킬 수 있다는 게 삼성 입장입니다. 일전에도 그 엔비디아의 GPU 수급이 딸려서 문제가 생긴 적이 있습니다. 엔비디아 칩을 주문하고 직접 칩을 받기까지 걸리는 리드 타임이 많게는 1년가량이 걸렸는데요. 이때 문제가 됐던 게 바로 패키징 설비 부족이었습니다. 당시 칩 제작을 TSMC에 내준 삼성이 후공정 물량 일부라도 받기 위해서 HBM과 패키징을 동시에 제공하는 턴키 수주를 노린다는 소식이 외신에서 많이 소개된 적이 있는데요. 당시 엔비디아는 칩온 웨이폰 서브스트레이트라는 그 패키징 생산 설비가 부족해서 난리였고, 이 때문에 TSMC는 자신이 만든 웨이퍼를 엠코, 스필과 같은 후공정 전문업체에 넘기는 사태까지 빚어졌었는데요. 그래서 엔비디아도 삼성의 HBM3와 2.5D 패키징 공급을 할당해서 TSMC와 같은 기존 벤더의 작업량을 줄일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삼성의 전략대로 되지는 않았는데요. 아시다시피 삼성의 HBM이 하이닉스보다 못했고 삼성의 패키징 기술에 대한 못믿음도 아마 작용했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TSMC가 자신의 패키징 설비가 부족해도 이를 빌미로 경쟁자 삼성에게 물량을 내주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후공정 전문 업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등 무진장 노력했을 것으로 봅니다. 삼성 파운드리가 더 위력을 갖기 위해서는 사실 메모리 패권이 더 공고해져야 합니다. 이 하이닉스보다 HBM이 더 뛰어나야 이런 턴키 수주, 원스톱 서비스와 같은 영업 전략도 더 잘 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삼성 입장에서는 이제 HBM3E가 엔비디아와 AMD 납품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으로 HBM에서 포션을 넓혀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이닉스와 TSMC가 삼성을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집중 견제하겠지만 삼성도 나름 파해법을 강구할 것으로 봅니다. 특히 그 HBM 시장 성장으로 기존 D램의 값어치가 커지고 있고 영업이익률 간 그 간극도 HBM과 기존 컨벤셔널 D램 사이에서 크게 줄어드는 추세에 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하는데요. 특히 그 네이버의 마칩에서 보도 전력 소모 측면에서 강점이 있는 LPDDR의 쓰임새도 넓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메모리 수급에서 갈증이 있는 프로세서 업체의 구미를 당길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삼성의 경우는 패키징 기술도 최근 많이 개선되고 있는 추세인데요. 최근에는 팬아웃 패널 레벨 패키징 기술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 패키징 기술은 사각형 패널에서 패키징을 하는 게 특징인데 이 사각형 형태로 패키징 하다 보니 패키징 할 수 있는 칩수가 많아져서 생산성이 더 우수하고 비용 절감이 가능합니다. 비용 부담이 큰 AI 인프라 구축에서 이 활용도가 높아질 수 있는 패키징 기술이 바로 팬아웃 패널 레벨 패키징 기술로 볼 수 있는데요. 이 삼성으로서는 당장 전공정까지는 다 맞지 못하더라도 일단 후공정과 메모리 납품을 통해서 대형 팹리스에 적극 구해 전략을 펴고 차후에 전공정까지 칩 제작 전반 전체 공정을 다 확보하는 쪽으로 가야 할 것으로 봅니다. HBM 인기에 따른 기존 메모리 여파도 살펴봐야 하는데요. HBM의 생산 캐파는 기존 D램 생산과도 매우 밀접한 이슈입니다. D램을 생산하는 곳과 HBM을 생산하는 곳은 다른데요. 즉 HBM 생산이 많아지면 생산 설비 증설을 통해서 HBM 생산이 많아지면 D램 캐파가 줄어드는 측면이 있고 이는 D램 가격을 올리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미 트렌드포스는 올 3분기 D램 평균 판매 가격이 전분기 대비 최대 13% 오를 것이라고 전망을 했죠. 지난해 반도체 불황 때 쌓였던 재고가 거의 소진됐고 D램 수요는 더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용량 데이터 저장 장치인 낸드도 데이터 센터 구축을 위한 서버용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면서 3분기에 최대 10%대 가격 상승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특히 그 AI를 탑재한 스마트폰이나 PC 신제품이 본격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인터넷 연결 없이 스마트폰 내에서 AI 기능을 이용하려는 수요가 많아져서 고성능 D램과 고용량 낸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삼성은 이미 메모리 라인 전반을 최대한 가동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 마지막으로 차세대 D램의 가능성도 함께 타진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삼성이 밀고 있는 차세대 D램인 CXL, 핀 같은 제품도 결국 누가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런 D램들은 결국 프로세서 역할을 맞는 D램인 만큼 메모리지만 프로세서 역할도 일부 맡는다는 뜻이죠. 그런 만큼 프로세서 업체와의 힘겨루기가 불가피할 것으로 봅니다. 프로세서 업체는 그들대로 또 삼성은 또 삼성대로 메모리 시장을 키우는 쪽으로 시장을 넓히고 싶을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프로세서와 메모리 업체 간의 갈등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마치 HBM 시장이 챗 GPT의 급작스러운 등장으로 갑자기 부각된 것처럼 아직은 시간이 필요해 보이는 차세대 D램 시장도 언제 어떻게 급격히 부각될지 모릅니다. 그런 맥락에서 올 한 해는 차세대 D램의 기술 동향에도 하반기에는 특히 관심을 가질 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